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32살이고 10살, 7살 아이를 가진 아줌마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여태까지 뭘 하고 살았나 너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더더욱 우리 어린 올케를 보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 집은 완전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고 바다낼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 제 위에 35살 언니, 바로 밑에 30살 남동생, 28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와 언니, 여동생은 모두 말 그대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1살, 22살에 애를 낳고 세상을 알기도 전에 엄마가 되었죠.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해가며 일찍이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유부녀가 되었네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이젠 인정해 주시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빠듯이 살아가며 그래도 남들 부럽지 않게 아이들 잘 키우고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올해 4월 남동생이 결혼한 후로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0살인 제 남동생 30살. 그렇다고 우리 집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인데 어디서 보기 굴러 들어왔는지 22살에 예쁘고 날씬한 처자를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갑부 집안의 딸인 것 같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벌 수준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조금 있는 집안? 그 아버님께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면 다 아는 수준의 중소기업 회장님이십니다. 올케는 그 집안의 장녀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안에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 수준 차이 나는 집안이라 결혼 생활하는데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 집안은 말도 아니었겠죠. 어머님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다는데 자기 딸이 뭐가 아쉽다고 늙어빠진 남자한테 주겠어요? 사실 30살이면 늙어빠졌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워낙 나이 차이가 나니까요. 더구나 가진 것 없는 집안인데 나이도 어리고 집안 차도 어느 정도 나야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왠지 모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그땐 제 생각으로 왠지 자기 중심적일 것 같고 철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꼬박꼬박 저희 시골에 전화를 드리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사실 안부 전화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저희 자매 아무도 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완전 신부감 1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요. 저희 시골 동네분들도 모두 다 좋아하실 정도로요. 며칠 전 차를 바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래도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 하나라고 뭐든 다 해주십니다. 동생 또한 엄청나게 효자이고요. 일시불로 차도 뽑아주시고 완전히 벌어서 아들 다 해주시려나 봐요. 하기야 저희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죠. 잘했어야지. 여차여차 그렇게 차 타고 다녔는데 저희 올케 그전에 외제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산차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경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현대에서 내놓으라는 차 2대를 둘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차가 더 안 좋으니까 얼마 전 올케 아버님께서 제 동생 불러놓고 잘나가는 SUV차를 사준다고 했다네요. 승용차 2대는 조금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끌고 다니라고.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 빠듯이 살아서 솔직히 지금 타고 다니는 스파크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현실이 그럽니다. 여자가 돈 많은 집안이면 남자는 힘들다는 말 다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올케는 난척하는 것도 없고 잘해요. 정말 진짜 잘 삽니다. 제 남동생 전생에 착한 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저희 언니랑 여동생 여태까지 제 집 하나 못 사고 빌라 전세방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동생 결혼식 때 우리 아버님께서 32평 아파트를 사주셨네요. 못해도 6억은 넘을 텐데 올케 아버님께서 25평 정도면 괜찮다고 힘드시면 그쪽에서 사주신다고 했었나 봐요. 저희 아버님 또 싫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현재 아버님 어머님 2분이서 사시는데 집이 70평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올케 여동생은 일본에 유학 가 있고 남동생은 브라질에 축구 때문에 유학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한번 봤는데 전 제 올케가 돈이 많아서 얼굴을 뜯어고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이더군요. 진짜 어머님 아버님 다 잘생기셨고
예쁘시고 너무 부러웠죠. 예단 올 때 많이 해와봤자 1,000만 원 정도겠거니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5천만 원이란 돈이 왔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너무 놀라셔서 1,000만 원만 받으시고 나머지 돌려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때 제 올케 본 집이 서울이거든요. 결혼식 거기 사자고 말이 나왔는데 저희 시골 부모님 우리 딸 3명 다 변변찮게 결혼하고 다 멀리서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큼은 그 시골에 사고 싶다고 어찌나 그러시던지 의견이 좀 안 맞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올 사람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에 마음 좋으신 사돈 어른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려 6시간 남짓한 거리인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 음식값은 아버님께서 대주신다고 하고 식비는 반반 부담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날 우리 다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많이 와봤자 정말 버스 2대련이 했죠. 버스는 2대 맞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차들이 제 생각으로는 정말 5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 집안은 아는 사람들도 부자인가 봅니다. 좋다 하는 차 다 끌고 오시고 TV에서나 보던 차들이었죠. 저희 시골분들 친척들 많아봐야 100분 정도인데 저희 아버님 뻘쭘하셔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죄송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들 식장 앞에서 웃으시지만 식사하실 때 완전 시골이라고 왜 이런 곳까지 와야 되냐고 하시는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네요. 아무튼 이런 집안의 딸인 올케는 모난 구석이 없습니다. 제 올케 저희한테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더욱 얄밉고 그러네요. 알아서 뭐든 다 챙겨주고 퍼줍니다. 우리가 해줘도 모자를 파네 받아만 먹네요. 전화도 가끔 하고 찾아도 오고 나이 차가 나도 저희한테 다 맞춰주고 하는 거 보면 속으로 대단하다 싶어요. 저번 홈플러스 갔을 때 비가 왔는데 올케가 일 끝났다고 차를 끌고 달려와서 발에다 줬네요. 올케가 영어 강사거든요. 프리로 가외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중고등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휴학을 내고 한국에 왔을 때 제 동생을 만나게 된 거고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던 제 동생과 올케. 모델처럼 예쁘고 잘 어울려요. 아무튼 진신랑 얼마나 귀하게 여기던지 매일같이 챙겨주고 밥도 잘 차려줍니다. 지나가서 딴 여자가 조금만 스치면 달려가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이 내 올케구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만 합니다. 가끔 올케가 형님도 뭐 좀 배우세요. 아직 젊으신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좀 배워 놓으셔야죠. 이러면 정말 제가 한심해지고 막상 하려니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싶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야 배우지. 그날 하루는 완전 우울합니다. 제 남동생이 제가 알기엔 한 달 많이 벌어봤자 200 정도일 텐데 어떻게 차 2대 유지해가며 사는지 궁금하게도 짝이 없습니다. 사는 집에도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이 상해서 올케가 하도 놀러 오라고 해도 태우러 온다고 해도 속상해서 더 안 가게 됩니다. 그 넓은 집에서 매일 숨바꼭질을 하나 봅니다. 어쨌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속상하고 그래서 몇 차례 적어봅니다. 올케가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부모님께 잘해서 예쁘고 하지만 너무 밉습니다. 이런 게 질투인가 봅니다. 가끔 꿈에서 보면 매일 때리는 꿈을 꿉니다. 그 가녀린 몸 때릴 데가 어딨다고. 매년 휴가 때면 항상 언니나 저나 제 동생들이나 매일 집에 내려가거든요. 이번에는 남동생이 결혼했으니 처음 맞는 휴가이니 처가 식구들하고 보내겠다고 했는데 올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안 그래도 시부모님 멀리 계셔서 찾아뵙기 힘든데 당연히 저희가 내려가야죠. 요즘 바쁘고 힘든데 도와주지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찌 저 좋다고 놀겠어요? 휴가 때 시간 내서 갈게요 하더라고요. 시골 가면 놀지도 못하고 에어컨도 없고 덥기만 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짜증날 것도 뻔할 텐데 어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얄밉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휴가 날짜 같으면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데 분명 우리 올케네는 100에서 200 하는 양주 사돈 어른이 사주셔서 가져가 바칠 것이고 전 단돈 몇만 원 하는 과일 한 상자가 다네요. 몇만 원 하는 양주도 이제 차이 나서 못 삽니다. 예전에는 몇만 원도 진짜 많아 보이고 거금이라니 했는데 요즘에는 그 돈이 현재 없어서는 절대 안 될 돈인데도 하찮게 느껴지네요. 에휴, 이런 속병하는 내 마음 우리 올케는 알려나?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님 마음도 이해는 가네요. 왜 친구 중에도 몸매 좋고 집안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성격까지 좋으면 정말 짜증나지 않을까요?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가도 뭐 하나 흠잡을 것 없고 너무 비교화되면 가끔은 부러움이 지나쳐 우울해지죠. 네 몰캐는 거기에 어리기까지 하니 에고 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냥 부모님께 좋은 일이려니 생각하고 나중에 올케가 좀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흠잡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현실적으로 사이만 좋다면 부유한 친척이 있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런 걸로 사연을 써도 되나 싶었는데요. 요즘 너무 속상한 일이 많고 말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5년 좀 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발병했었는데 그땐 비교도 초기였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무사히 나와서 결혼까지 했죠.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있었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기로. 하필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에도 크게 신경 못 쓰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는 남편이 아프기에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 첫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어서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전 시댁과의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자주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들도 아빠처럼 잘 따르고 제 아이한테도 친아빠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저희 사이에 아이는 갖지 않을 생각이고 이 부부는 만나는 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분 집안에서도 제가 아이 있는 싱글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결혼식 같은 것도 관심이 없고 관계가 확고하다면 내년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지금 제 고민은 전 시댁에서 어깃장 아닌 어깃장을 놓습니다. 저 혼자 되고 나서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분들이세요. 입버릇처럼 새 출발을 해라, 새 사람을 만나라 하셨던 분들이고 그땐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 완전히 돌변하셨습니다. 나중에 재산 못 물려준다느니 아들이 준 집 놓고 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재산요? 글쎄요. 전 추워도 생각이 없고 잘은 모르지만 손자한테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집은 애초에 결혼할 때 공동명의였습니다.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재혼하느냐느니 애 생기면 구박받을 텐데 놓고 가라느니 아무리 앞으로 애 생각 없고 저희 아들만 잘 키울 거라고 해도 막말을 쏟아내시네요. 돌변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속이 상합니다. 그분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근데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제가 만나는 분과 얘기해서 아이가 원할 때까지는 시댁 왕래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놓고 가라느니 그냥 혼자 살라느니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예요.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댓글 지금 많이 읽어보고 조금 더 써봅니다. 굳이 필요 없어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만나는 분은 가볍게 만난 사이는 아니고 저희 친언니 소개로 만났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 만났다는 뜻이에요.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럴 만큼 돈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재산만 노리면 오히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저야말로 재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들에게 먼저 좋은 아빠 돼주고 싶다고 말해주었고 믿음을 줘서 결심한 거고요. 지금 사는 집도 그냥 작은 빌라입니다. 이 집은 제 몫도 누구 몫도 아닌 아들 몫입니다. 보험금도 든 편이 실비나 암보험만 적당히 드러나서 중증 등록을 제하고 비급여 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빚으로 살다가 보험금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았고요. 저희 친정에서 그나마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비급여 치료할 때 한 푼도 안 보탰습니다. 이런 얘기 굳이 쓸 필요 없어서 안 썼는데 썼어야 하나 싶네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니 상속이니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전 생각도 안 했는데 시댁에서 먼저 그 얘기 꺼내신 거고요. 남편 하늘나라 가서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먼저 들먹이시다니요. 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 속상한 마음입니다. 제가 나쁜 건지 너무 헷갈리는 상황인데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네요. 제 인생 스스로 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저도 5년 됐고 초딩딸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갑작스레 사고로 떠났거든요. 보험 수익자가 시어머님이었는데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이 못 키우겠으면 데리고 오라고 본인들이 키우시겠다면서요. 딸아이가 성인이 되면 직접 물려주시겠다네요. 성인은 혼자 되나요? 결론적으로 저는 연 끊었습니다. 내년에 재혼할 사람 정말 아이에게 누구보다 잘해줍니다. 저는 그냥 이제 딸 아이에게 어버이날 친구들 모두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쓰는 편지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만 쓰던 우리 딸에게 평범한 가정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딸에게 너무나 큰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분과 딸과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재혼할 남자에 대해 혼수두는 알량한 댓글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님,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응원할게요. 댓글이. 영 끊으세요. 저희 오빠도 일하다 사고로 갑작스레 하늘나라 갔는데 시인우 입장인 저는 새언니가 재혼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축하해줄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왕래를 하는 것뿐이지 재혼하신다면 그것도 끊어야 되고 시댁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싱글맘으로 사는 거 경제적인 부분 말고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